저희가 7시 5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업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서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오늘 사업 설명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저희가 이제 잔금 대출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개최 목적이고요. 그리고 호텔 개강과 관련된 현재 준비 중인 일정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약자님들께 안내드리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저희 좀 그 계약자님들한테 이제 브리핑 드리는 그 이제 발표자는 예전에 저희가 6월달에 사업 설명회 때 인사드렸던 저희 개발기획 1부 김창수 이사께서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뵙고 그때는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진작에 좀 이렇게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잔금 납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자금팀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대출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SLB 측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지를 또 하겠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은 바깥에 보시면은 저희 SLP 관계자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질문 충분히 하시고 바깥에서 상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숙박시설 개장 준비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달 전이죠. 24년 9월달에 저희가 이제 사용 승인 준공이 났고요. 현재 그 전유부를 제외한 공용부, 특히나 지금 2층에 보이시는 그 지상 2층의 웰컴 라운지라든가 룸 라운지, 피트니스, 와인 라이브러리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층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조명이 되겠고요. 다음. 이건 지하 2층에 저희 SLP에서 사용할 그 사무실하고 작은 식당하고 저희가 인테리어 똑같이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잔금 납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금 납부는 저희가 그 대우건설을 통해서도 안내문을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내드리고 저희도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실제 날짜가 다가오면 많이들 헷갈려서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금 납부 일정은 저희가 몇 번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6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기간 안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시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되어 있는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저희가 탕감해 드리는 조건으로 6월 달에 또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 되겠고요. 저 잔금 납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프로지오 고객센터하고 행정지원센터, 분양사무소 그리고 현재 관리사무소까지 여러 가지 안내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보내드린 안내문에도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각각의 전화번호를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준비 단계라서 11월 30일부터 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가 문제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위탁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금 대출 신청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이라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완납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저 행정 절차는 현장에 저희가 프로지오 행정지원센터라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11월 30일부터는 안내 사인물하고 책자도 붙어서 운영이 될 거니까 사전에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활 숙박시설은 아시다시피 그 숙박업 신고가 되어야지 대출 관련 문제가 많이 이제 양호해지는 관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위탁계약 업체하고의 숙박
위탁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기 안내 드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금융기관하고 중도금 대출 상한, 중도금 대출 상한에서 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으셨는지 가끔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각각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푸르지오나 저희 쪽으로 전화하셔서 몇 동 몇 호인데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도 드릴 겁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요즘은 대부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아파트처럼 초기에 들어갔을 때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매도나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추후에 사신 분들하고 이제 비용을 이제 교환하시는 거라 큰 부담 없이 사전에 내시고 사전에 저희 시설물 관련 업체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 타입별로 저희가 평균치를 뽑아서 비용을 산출해낸 게 있고요. 요것도 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푸르지오 행정센터 관리사무소 통해서 비용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재개발 사항상하는 이전고시라는 것을 완료를 했고요. 건축물 관리대장도 지금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하고 내일 관련해서 토지 관련 생성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희가 보존 등기 접수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워킹데이로 한 열흘 정도 걸릴 거라서 현재 11월 20일 정도에는 저희 사업시행자나 신탁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전일은 물론 이제 저희 보존 등기 하기 전에 잔금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존 등기 이후에 저희는 11월 30일부터니까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잔금 납부 이후에 60일 안에 등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잔금 대출 절차하고 금융관계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금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블럭 파트너스 주식회사 강신호 수석입니다. 지금 잔금 대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잔금 대출은 당사가 여러 대출 기관들과 검토를 거친 결과 의왕, 송도, 새마을, 금고, 일산 시립을 통해 안내문을 통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과 잔금 대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설명을 마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당 외부에 있는 대출은행 상담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잔금 대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업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분은 일산 신협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금 사정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받으실 분은 분양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상에 숙박업 업종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11월 30일경 숙박업 신고가 11월 20일에 저희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위탁 운영사인 SF 플랫폼이 숙박업 명의 신고를 11월 말일까지 해서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종을 이제 숙박업 업종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분양 계약서랑 위탁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들이 저희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실 경우 저희가 선정한 세무 대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오니 저희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여러분들 이제 숙박업 업종 등록이 이제 변경이 되면 대출 자설을 이제 12월 6일, 7일 1차적으로 실시하고 미흡할 때 2차적으로 12월 13, 14일에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잔금 대출을 12월 달에 기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표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을 했을 때인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을 때랑 차이가 크게 없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이 부가세 환급과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것은 위탁 운영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시는데 사업자 등록은 개인이 하실 경우에는 무료이고요. 대행을 맡기실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출 의향서 저희가 의왕새마을금고, 송도, 세인천, 또 일산 신협이 참여해 주셨고요. 여기 참고로 의왕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의향서로 2천억을 정도 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셨다고 의향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희 잔금 대출 기간은 기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그 새마을금고인 의왕, 송도, 세인천이 있고요. 이 세 새마을금고는 숙박업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걸 전제로 대출 한도 70에서 80%, 대출금리 5.5%에서부터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협은 숙박업 사업자 등록 변경 없이 임대사업자를 통해 공급금액 52% 내에서 대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설명을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상담을 되시겠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분들 수명자 여러분께 이미 이제 그 안내문을 통해서 나가는 조건표입니다. 저희 이제 새마을금고, 의왕, 송도, 세인천 그리고 일산 신협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잔금 대출을 수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분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신용 거래 은행들과 아니면 잔압하실 분들은 잔압으로 잔금을 납부하셔도 문제가 없으면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잔금을 납부 완료하시는 분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60%에 대한 이자 탕감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그 잔압을 하신 세대에 대해서는 유사한 혜택을 검토 중에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SL 플랫폼의 정노재 이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뵙고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저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운영 잘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시설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희가 이 현장 총지배인으로 아시는 JW 메이저스나 하얏트 힐튼 등의 촉발 담당하셨었고 노보텔의 총지
총지배인은 여기만 하셨던 분 어저께 저희 좀 모셔서 저희 총지배인으로 여기 현장에 이제 배석을 시켰고요. 여기 현장에 지금 나와 계셔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고요. 정병우 총지배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블루그라운드랑 뭐 판매에 대해서 진짜 슬라이드가 조금 섞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블루그라운드는 저희가 이제 세운 프로듀 시필리스 하고 해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지난달에 했고요. 이거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약자분들이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 호텔을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인 영업을 통해서 장기 숙박을 이제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어서 그 상대방으로 블루그라운드라는 회사를 해가지고 지금 MOU를 맺었고요. 이 블루그라운드라는 회사는 글로벌 레지던스 회사고요. 해외에서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저희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업 파트너를 세운 프로듀 지펠리스로 선택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그 블루그라운드 입장에서는 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름만 봐도 알만한 회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그만큼 세운의 가치를 많이 보고 저희하고 전략적 지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지금 일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6월달부터 계속 문의드린 내용이고요. 실제로 호텔 객실 수가 많이 모자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호텔 개관 일정표 관련해서 실제 저희 위탁 운영사인 SLP 정로재 이사님께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일정표가 요 장표, 요 다음 장표에 있는데요. 저희가 8월 2일 날 한우랑 운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아직까지 달리고 있고요. 저희 예상하는 그 오픈 일자는 12월 20일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다 설명해 드리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잠깐 보시고 뒤로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약식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저희 그 FFN이라고 가구 집기 미품 입고 일정인데요. 저희 지금 9월부터 각사들과 만남이 있었고 전체가 그 투명한 절차로 인해서 입찰로 전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셔도 그 구매 과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또 이 중에 일부는 시행사인 환호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고품질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1월 중순서부터 큰 가구서부터 입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트리스나 침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입고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 12월 첫째 주 정도에는 입고가 전부 완료될 예정이고 둘째 주 정도에 여러분의 일부 혹은 전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속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이제 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6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기존의 한국시장의 호텔 운영이 굉장히 뭐 좋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크게 4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인데요. 저희가 1200선 환율이 1200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 호텔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1200선 밑으로 빠지면 저희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환율이 계속 조금 고환율로 저희 원저 현상은 고환율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년간은
영업하는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호텔 그다음 공급 객실수인데요. 코로나 때 호텔이 계속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상 보면 그 서울의 4성급 호텔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요. 5성급 호텔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4성급 호텔은 실수로 1000실입니다. 호텔 2개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요. 앞으로도 지금 인허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 공급 실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은 저희 공급 실수가 제한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방한 외래 관광객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호텔 코로나 때는 이제 뭐 외래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회복세 있고요. 2024년에 보면 상반기에 7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하반기가 만료가 되면 약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정도가 이제 방문할 것 같은데 저희가 2019년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1,7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아마도 2, 3년 안에 급격하게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회복되는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호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텔 운영 실수가 증가했는데요. 6월달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500실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추정 손익을 예측을 했었고 지금 뭐 한호에서 700실을 좀 세팅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710실로 세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뒤에 추정 손익 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호텔 포지셔닝은 준 5성급 또는 4.5성급으로 지금 세팅할 예정에 있고요. 첫 번째 이제 파란색 긴 타원형 보시면 저 단위가 10,000원이고 지금 전국의 5성급이 평균 가격이 25만 4천원 정도로 랭킹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4성급에 15만원, 5성급에 25만원, 중간에 한 20만원 정도를 가격 포지셔닝으로 해서 시장에 객실을 이제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서울 지역의 이제 평균 그 호텔들의 그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보면 75.4%가 찼고 2분기에 보면 83.4%가 찼는데요. 100실 기준으로 70실에서 80실은 항상 꾸준히 차고 있다. 하루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치도 역시 뒤에 추정손익에 같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점유율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빨간 헤드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65%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2년 차에는 83% 그리고 5년 차에는 84%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2년 차면 저희가 이제 도입기를 지나서 뭐 약간 안정기 단계에 이제 접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객실 평균 단가인데 19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21만 원까지 5년 차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운영 객실수 710실을 더해서 객실 매출 전체적인 매출이 345억에서 약 485억까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6월달에 저희가 발표드릴 때 저희 인원이 직영 인원이 35명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200실이 더 늘어났다고 저희가 인원을 더 뽑진 않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500실로 잡혀있는 인건비와 700실로 잡혀있는 인건비가 같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매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 지금 구분소유주 여기 계신 소유주분들의 평균 공급 금액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부가세를 뺀 그것을 공급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약 2년 차부터는 한 6% 정도 수익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한 오늘 6분 정도 나와 계시거든요. 예, 들어가서 그 외의 것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저희 SLP의 그 메인 그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전화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공신력 있는 협회 과정인데요. 이게 통계라는 게 보통 1년 전께 올해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거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한번 실적을 깔아봤고요. 5성급 맨 끝에 우측에 보시면 객실 이용률이라고 이게 점유율입니다. 평균이 한 70% 정도 되고요. 4성급이 79%, 그 다음에 평균 객실 요금이 5성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4성급이 1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중간에 이제 4.5성급으로 세팅을 해서 이건 근데 2023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 코로나 끝날 때가 작년에 엔데믹이 4월 달에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 3월 달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 실적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실적으로 호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호텔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여러분도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4가지 혜택 사항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장 전 비용을 저희가 선투입합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아까 도입기 때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년까지는 저희가 여러분께 그 선투입 비용 회수비를 청구하지 않고요. 2년차부터 5년차까지 회수를 하는데 저희 지금 한 6.5억에서 7억 정도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었고요. 그 반영을 해서 지금 그 회수할 예정에 있고 저희 이자를 달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투자해서 회수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 보면 부가세를 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하셔야 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하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아는 세무사님들한테 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청구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저희가 무상으로 일단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여기서 일부 이제 수익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익금 중에 약 25%를 직원 동료 차원에서 여러분의 비용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자체 수익에서 25%까지 지급을 해 드리는데 호텔에 여기 계셨던 분들도 있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호텔에서 이런 인센티브 되면 되게 일반 호텔들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또 직원들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요거는 내부 품위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당장 저희 운영식 개시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소유주 이용 할인 혜택인데요. 저희가 온라인에 실시간 홈페이지를 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수익금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 연 15회에 그 온라인 가격에 20%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객실 직접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필요하신 분들 질문하시고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은 그 앞줄에서 한 분 받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서 한 분 받고 뒷줄에서 한 분 받고 이렇게 순번대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한 30초 정도 내외로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동 몇 호 계약
계약자님 성함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줄부터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좀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중간 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자, 우리 소유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다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100% 분양됐는지 뭐 이게 상당히 비밀한 비밀이겠지만 그걸 좀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 100여 명이 그 재판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호건설그룹의 박내용 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설명 자리에서 뵀는데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저희가 준공을 하고 잔금을 내는 자리에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분양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소송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질문이신 거죠? 네.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정확히 몇 개 됐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그 말씀을 지금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분양이 안 된 물량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생수기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워낙 안 좋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마치 우리도 그런 생수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수기라고 안 좋게 포장된 것들은 대규모 40평, 5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관광지에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생수기라고 포장을 해서 파는 것들, 그리고 상업지역에다가 마곡 같은 경우죠. 마곡은 거기는 아파트 짓는 땅이 아니에요.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은 다른 상업용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평면을 만들어 놓고 생수구를 해가지고 지어서 생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법무법인 정사라고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집단소송을 거는 데들이 많습니다. 한 10몇 군데를 전국적으로 걸고 있고요. 우리 사업장에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사실 힘든 상황에 서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잔금을 기한 내에 안 될 것 같아서 힘들고, 그분들은 잔금 납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재산들이 압류가 될 겁니다.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생수기라고 안 좋은 생수기 아니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좋은 상품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호텔이 잘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는 소송 건 사람들 중에서 몇 분들이 소송을 탈퇴하고 저희 쪽에 오셔서 잔금을 내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잔금이 납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소송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지난번에 500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756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직접 사용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고, 소송 건 사람들은 저희가 영업 소유권 보존 등기가 끝나는 11월 20일이면 저희가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00실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운영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금세 사람들이 아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 거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소송 거신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건 간에 상관없이 700실 이상이 바로 올 12월부터 영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계속 저희가 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 호텔이 명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저기 사장님 마이크 들고 얘기하시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설명이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6월달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현장들, 우리 형제들 소송 관계를 전부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지난달에 좀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흐름을 좀 알고서 전화를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한테 계속 저기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소송 관계를 여기 소송도 그렇고 전국 각지 소송을 신문 그 실자를 다 보내줬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근데 그 근래는 우리한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그게 궁금해서 좀 변한 거예요. 네, 저희 소송은 저기 어르신 짧게 말씀하셔야 다른 분도 시간 늦잖아요. 가셔야 되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소송은 지금 그 저쪽 상대방이 질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 심리를 계속 끌고 있어요.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소송은 100% 지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시간을 끌려고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814호 소유주고요. 지난번에 잔금 대출 2달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요번에 보내주신 거는 1달로 해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잔금 대출을 좀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A형, B형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입주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호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A 선택한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지난번 설명회 때 저희가 잔금 납부 기간을 9월 준공하고 나서 2개월 정도 그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존 등기하는 날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날이 11월 20일 정도로 떨어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날이 11월 20일이 되면 그 이후부터 잔금을 실제로 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9월 달에 준공은 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시간이 약 2달 정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잔금을 개시하는 날이 9월 달 끝나서 10월부터 되면은 한 2달 정도 들여서 시간을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무한정 좀 드리기가 어려웠던 거는 저희 대출 만기가 저희 사업의 대출 만기가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때 PF 상환을 해야 돼요. PF 상환을 해야 되고 PF에 대한 상환 지원은 잔금 납부한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 드리려고 한 거는 맞는데 시작을 늦게 하다 보니까 2달을 다 드리게 되면 1월 달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PF 상환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시작하고 끝나는 날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안내드린 잔금 납부 기한은 오히려 한 달 더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이미 안내를 드렸고 안내문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법한데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실제로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더 드렸습니다. 실제로 미리 내셔도 됩니다. 지금 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내신다고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먼저 내시면 됩니다. 11월 30일 아니라 10월 30일부터 내셔도 돼요. 먼저 내시고 2달 드릴게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설명드리니까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예, 다른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한 건 사실 뭐 많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 기간을 더 드리고 그 PF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그 공매에 들어갑니다. 공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공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제가 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니까 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A형 설명, 예,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A형 지금 하시겠다는 분이 한 50분 정도 계세요. 유전무 별도로 상담 받으세요. 네. 별도로 상담을 해주시죠. 예, 별도로 해주시고 충분히 상담을 좀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다른 분들 시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시간 없어요. 지금 바꾸 좀 하세요. 좀 모셔서 좀 드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밖에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만. 아니 다른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여기다 직발적으로 유리하고 오빠도 뭐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요 이거. A형 설명드리겠습니다. A형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저희가 A형 선택하신 분도 결국은 위탁운영 B형으로 돌아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형을 하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A형은 A형대로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했고 법률적인 검토도 끝냈고 행정기관하고도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된다는 거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316호 소유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잔금 납부 시, 그게 아니고 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면은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회사 측에서 어디까지 결정이 난 건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비용으로 위탁 운영한 해서 그 접수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잔금 납부를 기한에 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중도금 이자 저희가 대납한 부분 전체를 탕감해 드리기로 최종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 내신 금액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형, B형은 사실 A형 아닌 사람들은 저희는 전체를 B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하기 뭐하게 소송하신 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예,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송한 세대는 전체를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B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소송한 사람들의 소원이 계약 해지하는 거면 계약을 해지하고라도 저희가 B형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 가능한, 시작할 때 운영 가능한 객실 수는 717입니다. 717 기준으로 저희가 가구, 직기, 비품을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모두 구매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첨부해서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잔금을 납부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11월 20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잔금 납부 기간을 11월 1일부터 해갖고 12월 3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달로. 저희가 봤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일 정도를 시간을 그냥 보내는 상황인데, 왜 저희들도 이제 돈을 마련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하는 정도는 연말이고 이랬기 때문에 최소한 5일이나 한 10일 정도에 더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검토한 생각이 없는지, 저희들로서는 연말에 자금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질문, 아까 이쪽에 사모님 질문하시는 거 중에 마이크 좀 드리십니다. 질문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강제이행금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있고 유예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는데, 지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 판단 기준이 어느 건지, 뭔지, 주민등록 등본을 전입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녀가 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자녀가 살 때는 전세 대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거기까지만 질문이 네. 많아서요. 네. 저희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강제이행금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2년이고 10년이고 저희는 강제이행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호텔로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대상이 아니니까 2년이고 뭐 1년이고 유예기간 상관없이 저희는 강제이행금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이 되느냐? 주민등록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가능한데 그거는 실제 내가 소유해서 주민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 A형이든 B형이든 주로 아마 A형일 텐데, A형 사용하시는 분들은 숙박객으로서 장기 숙박객이면 몇 개월, 뭐 1년 이런 단위로 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전세 대출은 안 됩니다. 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SLP랑 상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3개월 단위로 하시든 1년 단위로 하시든 그건 사모님 희망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1년이든 3개월에 갱신을 해가지고 하다가 호텔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호텔로 갔을 때는 내가 전월세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전월세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전월세가 아니고 장기 숙박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하셔야지, 여기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장기 숙박 계약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호텔로 들어갈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나 내가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살다가 예. 중간에,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별도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갔을 때하고 기존에 있는 호텔 사용했을 때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그건 별도로 상담 받으시죠. 예. 모든 것들은 디테일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겁니다. A형 월 관리비요. 현재 결정된 금액은 없는데 검토되는 금액은 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설명이 불가능한 게 저희가 아직 그 관리 주체랑 계약이 체결이 되질 않아서요. 지금 관리 주체랑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리고 관리비 예상 금액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저쪽 사모님, 아까부터 폰 많이 들으셨는데 마이크 좀 넘겨주시죠. 지금 미분양된 부분을 분양하는 데에서는 월 뭐 6%를 보장해 준다 하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그거를 저희들도 똑같이 6%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그건 어렵고 저희 계약하신 분들은 저희 중도금 저희 이자된 거를 다 탕감해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자 냅니까? 먼저 한 번이라도 먼저 돈 낸 사람이 오히려 더 대접을 해줘야지. 그렇게 가는 거는 6%를 잡은 거는 실제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뭐 판촉 일종의 판촉 행위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앞쪽에 사모님. 네, 1415인데요. 처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 얘기를 설명에 있었는데 저희 처음 분양받았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잖아요. 그거랑 이번에 받은 거 아까 설명하신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동일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중도금을 잔압으로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뭐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하신 건지 두 가지입니다. 예, 중도금 잔압하신 분, 그 혜택을 금융비용 계산해서 혜택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렸고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현재 대부분이 아마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출 아까 저기 세계 금융기관 대출표 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예, 여기 MP 새마을 금고 의왕 그리고 송도 세인천 여기서는 호텔 숙박업 사업을 등록을 하시면 비용을 대출 금액을 좀 더 늘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숙박업 등록을 추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업 등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는 중이고요. 가급적이면 숙박업 등록을 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조금 더 한 10% 정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받으셨던 것들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에 숙박업도 추가하는 쪽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합니다. 저기 절차도 그린 거 있죠? 아까 강수석이 설명한 거 그 슬라이드 좀 띄워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 좀 이 슬라이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11월 20일 정도 끝날 걸로 현재 보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끝나면 저희가 일괄 호텔에 대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겁니다. 756실에 대해서 일괄할 겁니다. 한 명이 영업 신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30명 이상이 해야 되는데 일괄하고 만약에 원해서 내가 따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신고를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한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숙박업 신고를 한 걸 가지고 위탁계약서, 분양계약서, 숙박업 신고 이 세 개 서류를 가지고 남대문 세무서가요? 네, 남대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호텔 사업자 추가해달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는 거를 지금 현재 남대문세무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그게 되면 대출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 작업을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숙박업 영업신고가 끝난 이후에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가 된 이후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신고가 전체적으로 된 다음에 숙박업 신고를 개인사업자의 숙박업을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나가시면은 대출기관들하고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아마 대출 자서를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2월 초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한 2주간의 주말 정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 대출 자서에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증, 그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됐던 호텔에 대한 숙박업 사업자가 됐던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위탁운영 계약서 이런 게 첨부가 돼서 대출 자서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잔금 납부하시고자 하는 날에 잔금 대출을 완료해서 그때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이걸 운영하면서 수익률이 예를 들면 오픈을 하고 바로 실현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실상 그 분양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를 해서 비용을 빼고 수익이 돌아가는 시점을 그 사업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했다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그 상회할 수 있는 수익이 나는 것이 그 분양자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불편하시겠지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면서도까지도 그것을 B형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생각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수익률은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보다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SLP에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수익률을 4% 중반대, 그리고 2년 차부터는 6%, 그리고 아마 그 이후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6%에서 더 올리는 거는 얘기를 좀 못하고 계셔요.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률이 6%고 금리가 6%다 그러면 수익률이 없는 걸로 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출 받는 거는 전체 금액으로 대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10억의 수익률 6%면 연간 얼마인가요? 6천만 원이죠. 네. 그런데 대출 받은 거에 6%면은 실제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데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이제 5%에서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저희 수익률은 6%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같아도 매년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수익이 발생되는 금액은 매월 드립니다. 매월 정산해서 드리죠. 맞죠? 매월 정산해 드리기 때문에 개장 후 첫 달부터 이익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바로 한 6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매월 통장에 수익금이 입금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로 하시는 분들보다 2배 정도, 저희가 보는 거로는 오피스텔보다 2배 정도의 수익금이 쌓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소송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하신 분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하고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표일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소송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소송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소송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끌어가지고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괴롭힘을 당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 몰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생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불가피하게 추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돼서 계약금 몰치당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손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저기 은행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은행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 2002호 사용자고요.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에 숙박을 표기하는 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안내가 따로 오는 건지. 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좀. 다음 순서는 SLP와 5년 재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SLP하고 계약을 했을 때 1년이나 2년 후에 매매가 가능한가요? 예, 매매는 가능한데요.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받는 분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양수. 예. 저기 앞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그 대출 그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보면 12월 16일부터 12월 27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대출 실행 자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31일까지니까 실행일에 31일로?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 기간 중에 뭐 일종의 집단대출 성격이거든요. 이제 저 기간 중에 맞춰서 하시고 만약에 저 기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이 은행들하고 하시겠다 하면 개별 방문하셔서 약정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왕 신협인가 거기는 보니까 뭐 감정 평가액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그러니까 감정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감정가 금액을 저희가 약식으로 좀 산정을 해봤어요. 약식으로 해봤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호실별로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서 정확히 제가 말하는 숫자가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좀 체크해본 바로는 저희 분양 가격 있잖아요. 이제 부가세 빼고 실제로 공급 가격에 감정평가 금액이 90%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숙박 영업 신고가 더 늦어지면 대출도 더 늦어지잖아요, 시작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 가능성이요? 그 가능성은 뭐 없는 거는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이걸 빨리 해서 그 잔금을 대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노력을 할 텐데 지금 그 신고가 언제 끝났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업 신고가 늦어지면 대출 시작도 늦어질 텐데 그거만큼은 저희가 다시 일정을 늦춰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분양하실 때 소유자들 1년에 2번 정도 무상으로 숙박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건 없어진 건가요? 그거는 정책은 그대로 있고요. 1년에 2주 정도? 2주? 2주 정도인데 무상은 아니고 기본적인 처음에 2회 무상이라고 하셨어요. 2회 무상으로 네. 했어요? 무상? 네. 2회 무상이요? 네. 지금 현재 2회 무상은 없어진 건가요? 네,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 그거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1년에 2주, 15일 정도, 14일 정도를 그걸 20% 할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양하실 때랑 말씀이 달라지셨는데 왜 중간에 안내를 안 해주셨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찾아볼게요. 예. 저기, 예. 분양 받으실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신 겁니까? 안내문 책자예요? 그래요?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709호인데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저희 중도금 대출은 언제 갚으면 되나요? 중도금 대출은 저희가 IBK에서 중도금 대출은 잔금 대출 받으셔서 그때 같이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잔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중도금. 아, 잔압으로 하시게요? 그거는 저기 아무 때나 갚으시면 됩니다. 예. 네, 510호 소유주인데요. 저 2층에 지금 뭐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도 했었는데 그거의 사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 만약 숙박은 안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커뮤니티 시설은 장기 숙박하시는 고객들, 그 부분이 분양을 받으신 분이든 아니면 세를 놓으셔가지고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세라고 하면은 저기 장기 숙박 형태의 세입니다. 월세 전세 아니고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좀 드리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자로서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릴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 앞에 여성분 말씀대로 책가에 1년에 2회 그 무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좋은 저희의 재산을 투자하고 사실 뭐 20% 가지고 15회 쓰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저희도 한 번씩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도 한 번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먼저 약속해 주신 대로 사장님께서 다른 거를 지금 뭐 어차피 크게 요구하는 건 저희가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뭐 그냥 다 하시는 대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저희도 한 번씩 가서 저희 재산을 한 번씩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이용해서 확인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서면으로 안 됐는지 보고 약속한 거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초기에 분양하는 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여기 소유주분들이 무상으로 이 시설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수익률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네. 1년에 2번인데가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수백 분인데. 예? 근데 이 통상 보시면 성수기 때 이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이 없다 그러면 다른 날짜로 바꾼 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고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년에 2번을 사용하는 거가 수익률에 영향을 지대하게 그 표가 나게 통장에 찍히는 돈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속한 거에 대한 기억이 사실 조금 선명하지 않아서 약속했는지 확인해보고 약속한 게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별도로 메시지로 보내든지 안내문으로 보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탁 운영사랑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09호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아침에 이 세움 프루지오 지팰리스 분양하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분양을 제가 직접 지금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저희 폐쇄를 했고요. 아마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6% 확정 수입을 해서 2년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물량들을 분양하는 것보다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자 보수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일정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 되면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고 호텔에 들어올 집기 비품들이 상당 부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가 되면은 한 번에 많은 건 못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그 전문 용역사 통해서 하자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실 신형 SLT에서도 팀을 꾸려서 호실별로 하자를 점검해서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식 행사 12월 초에 그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먼저 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시간 저기 사장님 마이크 좀 다음번에 사장님. 예,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3-6에 507호고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중도금 납부 기간에 잔금 납부 기간에 잔금을 치렀고 영업 개시를 시작하면은 첫 번째 정산 시작되는 달이 몇 월 며칠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도금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결정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사도 지금 금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렵으시겠지만 수호장지들도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집기류 FFN 이 비용하고 취등록세 부분에서 혹시 추가적인 지원 검토하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저희도 공사비가 엄청 올라가고 또 분양이 저희가 좀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아서 금융 비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사업장이 됐어요.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2006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앞에 투입한 것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재무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이제 취득세를 저희가 내드리거나 이런 혜택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가구짓기 비품을 웬만하면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들이 호실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은 데가 800만 원 될 거고 작은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될 건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비용은 계산을 하고 나서 매월 이익이 날 때 그때 조금씩 차감하는 식으로 할 텐데요. 아마 통장에 찍히는 돈은 표도 안 날 겁니다. 좀 그 부분은 마음으로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작 첫 번째 달이 정산시작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죠. 언제부터 개장하고서 월 수익금이 입금이 되는지 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월분이 이익이 나면요, 저희 2월에 실제적으로 수익이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15일 날 정산서를 발행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20일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입금은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에, 그러니까 2월 말에 1월분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01호 김정규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뭐 준비 상황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빠르게 질문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위탁 운영사가 어쨌든 SLP로 한호가 준비하셨고 그다음 많은 계약자분들이 아마 수요조사를 그동안 응답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직 본 계약서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는 시점이 오늘 내일 모레 뭐 하여튼 며칠 안에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언제 공유가 이게 되는지 시점에 대한 안내를 꼭 부탁드리고 그래야 그 내용 안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 기간 포함 뭐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해지했을 때 위약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빠른 공유를 부탁드리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숙박업 업태를 어쨌든 각자가 지금 사업자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업태를 바꿔야 대출 한도가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한호가 대신 협의를 일단 해주고 계시다. 세무사 통해서 남대문 세무서랑 얘기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잘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등록 자체 우리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바꾸든 하는 절차를 개별로 안내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일괄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는 게 전혀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하셨던 세 번째 질문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FF&E를 일단 전체 A형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수분양자를 전제로 한 700개 정도를 지금 이미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의향서를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제 의향과 관계없이 이미 내셨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추후에 제가 만약 뭐 별도의 30인을 따로 해서 숙박 위탁을 해가지고 따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FF&E는 그러면 계약 비용을 지불하고 그대로 한호에서 준비한 SLP 전체와 공통적인 FF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등기나 이런 일정들을 쭉 봤을 때 지금 되게 급박하잖아요. 보존 등기가 나오고 난 뒤에 잔금을 치는 시점까지 열흘 정도 차이고 실제로 소부장자들이 잔금을 내는 시점까지 고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되려면 12월 중순이 될 걸로 보니까 아까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영업 자체는 12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계셔서 이 차이가 일주일도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준비를 다 마치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등기를 하는 시점과 운영을 하시는 시점은 개개인의 수분양자들이 비용 정산을 받으려면 계약 돈을 다 내야 아마 그다음부터 받을 수 있을 거니까 1월보다는 훨씬 뒤로 정산 시점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혹시라도 이해가 부족하시면 왜 나는 돈이 안 나오냐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3차 분양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당장 1월부터 정산을 받을 텐데 뭐 이런 좀 차이들로 인해 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기존 분양자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번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고 빠지겠으면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717을 다 가구짓기 비품을 준비하는 거는 숙박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비용을 선택한 사람들 것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고 또 소송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시간 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12월 20일 개장일부터 운영 체계로 들어가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우스 사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쪽을 통해서 더 혜택을 공공의 혜택이 공익이 더 크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한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구짓기 비품을 저희가 단체로 구매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A형을 선택한 분들도 저희가 드릴 수는 있는데 하우스 사라를 해서 하겠다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다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데 그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안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고를 쌓아놓을지언정
하우스사라 하는데 그거를 그 염가로 저희가 구매한 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여기 분양 계약을 하신 다른 분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756실 굉장히 좋은 호텔이고 거의 5성급에 준하는 호텔인데 여러 운영사가 난립해가지고 저기 자판기 막 파는 그런 데로 저희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고 잘 완성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무 관계에서는 저희가 남대문 세무서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일정을 좀 확정을 하고 단축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정이 많이 타이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저기 굉장히 복잡한 수십 개의 아이템이 있는 일정표를 제가 같이 위탁운영사랑 만들었어요. 하루하루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12월 20일 날 개장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준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준공됐고요. 준공 안 된다고 엄청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준공이 약속대로 됐고 지금 공사도 잘 되고 있고 멀리서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불이 들어오고 영업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될 겁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계약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거의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오늘 좀 배포를 할까 했는데 조금 더 위탁운영사하고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 다음 주에 배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배포를 해서 미리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자설을 하고 이런 일정이 진행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문 형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편물을 받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그 전자 이메일을 주시면 이메일로 드리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을 주시면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719호인데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들었는데, 3차 이제 분양받으시면 6% 수익을 이제 보장하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수익이 나면 수익 배분해서 3차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6%를 먼저 확정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기존 계약자한테다가 배분을 하는 건지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니면 4%가 평균 나면 한 2%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회사에서 2% 부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호텔 운영 수익을 공평하게 가는 거고요. 6%가 안 되는 만약에 이렇게 분양 받으신 분이 우리가 확정서를 주고 안 된 분들이 있으면 그 차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계약자님한테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저기 늦은 시간입니다. 저기 실제로 잔금 대출 상담하시는 시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저는 별도의 숙박 위탁 업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P가 아니라. 예, 그런데 제가 그 업체와 타업체와 한 1년 정도 2년이나 계약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SLP랑 위탁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 열려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망가집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게 고객님께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면 왜 받겠습니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했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가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만들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